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미주 사회에서의 한인 정치력 신장은 한인 정치인들의 활약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를 통해 한인 정치인들이 대거 선출된 만큼 올해 이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민권센터를 통해 커뮤니티에 봉사를 해온 정승진 전 회장도 뉴욕주 하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 전 회장은 22일 출마를 공식 발표하고 2014년 패배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권센터 정승진 전 회장이 뉴욕주 제16지구 하원 의원에 도전합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입니다. 오늘 출마를 공식 발표한 정승진 전 회장은 지난 2014년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며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뉴욕 주정부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2014년에 제가 뉴욕주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요. 참 많은 분들께서 성원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못 미쳤습니다. 말하자면 고지까지는 못 올라갔고 8부 능선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선거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꼭 고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선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정 전 회장은 지난 선거의 패인으로 선거 막바지 상대 후보의 흑색 선전과 선거 자금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철저히 준비해 더 이상 흑색 선전이 통하지 않는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자금도 50만 불을 1차 목표로 하고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발적 모금이 진행되고 있으며 4월에는 선거 자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이시안 커뮤니티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이제 각 커뮤니티별로 저희를 지지하는 그런 커뮤니티 리더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 그 캠페인을 앞으로 끌고 가는 그 다양한 인종의 그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또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라티노, 유대인들 이렇게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캠페인을 지난번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정승진 전 회장이 도전하는 뉴욕주 상원 16지구는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이 1999년부터 주 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플러싱, 베이사이드 등 아시안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아시안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어 뉴욕주 최초의 아시안 상원 의원 탄생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밀린 재산세를 내지 않은 민승기 전 회장에게 다시 한번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회관 수입의 개인적인 사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김민선 회장과 논의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토요일 역대 회장단 5차 모임 결과를 밝혔습니다. 김석주 의장은 민승기 전 회장이 회관 렌트 수익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낸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승기 그분이 우리 한인회관에서 나오는 그 돈을 자체도 사용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금까지 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본인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는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역대 회장단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회견에는 한인회관 지키기 모임 관계자도 참석해 상업용 부동산 전문회사 CBRE의 한인회관 가치평가서를 공개했습니다. CBRE의 평가는 순수 토지 가격만 3,800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평가서에는 세입자가 없는 경우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한일회관 감정이 요거보다는 실제 좀 더 컴페러블 데이터가 있었으면 아마 한 4,500, 5,000 정도로 올라갈 수 충분히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감정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실거래되는 것보다. 맨하탄은 이제 이 3,800 거래 나왔다는 거는 한 5천만 불 정도는 거래될 수 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참석자들은 맨해튼 한인회관은 현재 월 49,000여 달러의 렌트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과다하게 책정된 부동산 세금은 어필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며 맨해튼의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지금은
회관 매각이나 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함께 분규단체로 지정됐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선거 소송도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이 김재권 씨의 손을 들어주고 이정순 회장에게 본부 사무실 열쇠를 인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캐럴 판사는 김재권 씨가 이정순 씨를 상대로 낸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선거 소송에서 김재권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1일 캐럴 판사는 이정순 회장에게 미주 총연 회장의 명칭과 인장, 모든 비품 및 로고, 협회의 기록, 파일, 은행 계좌,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캐럴 판사는 또 이정순 회장에게 미주 총연 본부 사무실 열쇠를 인계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26대 회장 선거 절차 문제로 충돌한 후 그간 2명의 회장이 공존하며 갈등을 빚어온 미주 총연 분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재권 회장은 2015년 5월 16일 열린 LA 총회에서 절차에 입각해 합법적으로 회장에 선출됐지만 이정순 회장은 5월 23일 시카고 총회 당시 총회 자체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인회는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한인사회에 알리고 한인회관 건축 등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시작된 뉴저지 한인회 후원의 밤 행사. 지난 금요일 저녁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는 뉴저지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 등 250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오늘 우리 후원의 밤은 여러 한인 사회 어른들을 모시고 화합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한인회의 그런 활동을 알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41년 된 한인회가 나아갈 40년을 준비하는 그런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뉴저지 한인회 정말 열심히 제대로 봉사하는 한인회로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과 고든 존슨 뉴저지 하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축사를 통해 날로 성장해가는 한인 커뮤니티가 뉴저지 지역사회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앤드류 김 장학재단은 한인 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3만 4천여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후원금은 한인회관 건축 등 한인회 사업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퀸즈와 맨하탄, 브루클린 일대에 스키밍 장치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이 일대 주민들에게 스키밍 사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경은 20일 퀸즈와 맨하탄, 브루클린 등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하고 수천 달러의 현금을 불법 인출한 용의자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설치한 스키밍 장치가 발견된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와이스톤, 엘머스트, 포레스트힐 등 퀸즈와 맨하탄, 브루클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또 뉴욕시경은 이날 지난해 8월부터 스키밍 장치를 이용해 수천 달러의 현금을 인출한 용의자 2명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들을 중절도 등의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와이스톤, 엘머스트, 포레스트힐스 등의 지역에 대부분 지난해 겨울 스키밍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퀸즈 지역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었고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적게는 200달러에서 많게는 1000여 달러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15,000여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용의자들은 30대에서 40대의 백인 또는 히스패닉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무보험 이민자들을 위한 액션 헬스 NYC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 발표에 따르면 액션 헬스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마감은 6월 30일로 의료 혜택 적용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은 아니지만 무보험 이민자들의 주치의를 지정해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션헬스 NYC가 지정한 특정 의료 서비스 센터나 병원을 통하면 정기 건강검진이나 백신 접종, 당뇨병, 혈압, 암 등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무보험자로 연소득이 개인의 경우 23,540달러 이하 또는 4인 가족 기준 48,50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이 해당합니다. 가입 희망자는 마감일까지 311 전화를 통해 액션헬스 NYC를 요청하면 가입 예약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 후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등록센터를 방문해 등록해야 하고 가입 시에는 뉴욕시 신분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누적 한인 신규 신청이 13,700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누적 한인 승인 건수도 13,000여 건으로 승인율이 98%에 달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21일 발표한 불법 체류 청년유예 프로그램의 접수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한인의 갱신 신청은 6,375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약 98% 6,204건이 승인됐습니다. 누적 한인 접수 건수는 신규 신청 7,413건을 합해 13,7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한인 승인 건수는 신규 신청 6,863건을 포함해 총 13,0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 출신의 경우 누적 신규 갱신 신청은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에 이어 6위를 기록했습니다. 승인 건수에서도 한국 출신은 신규 갱신 건수 모두 전체 6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국가 출신 신청자의 승인율은 90에서 95% 정도였습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 출신은 98%로 승인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14만 7,677건의 갱신 신청이 접수되고 14만 1,392건이 승인돼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텍사스에서는 갱신 승인 7만 8,035건 2위, 일리노이 2만 6,832건 3위, 뉴욕 2만 3,874건 4위, 플로리다 1만 9,095건 5위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5월부터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에서 식당과 카페의 5개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류 면허가 있으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도 허용됩니다. 펠팍타운의회는 22일 원래 회의를 열고 지난달 상정한 식당과 카페 등 음식 판매점의 5개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펠팍타운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20일 매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 30분까지 식당과 카페 업소, 야외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식사나 음료, 주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5개 영업을 원하는 업소는 타운 정부 플래닝 보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간 수수료는 $250입니다. 또 BYOB나 주류 면허가 있고 5개 영업이 허용된 업소에서는 테이블이 마련된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가 허용됩니다. 단 담배나 전자담배 흡연은 금지되고 해당 업소들은 금연 사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한편 펠팍타운은 5개 영업구역을 보행자가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 52인치의 공간을 남겨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드디어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는 4월 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3곳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는 퀸즈 플러싱의 시캐슬 그룹 1층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뉴저지 한인회 사무실 2층, 또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의료원 1층 광장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